수십 년 전부터 동남아시아 시장은 일본의 텃밭이었어요. 일본이 도로도 놔주고 다리도 놔주고 하면서 인프라를 건설해주면서 경제를 많이 식민지처럼 침탈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제 자동차 전자제품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압도적으로 판매가 높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일본인들이요, 백인들 이외에는 굉장히 무시합니다. 일본인들은 자기네들이 백인과 가까운 거의 백인에 준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 이외에는 굉장히 무시하고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보신 분들도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본다는 거. 동남아시아에서도 일본인들의 그러한 태도, 그런 것이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일본인들이 투자를 해주는 척 하면서 많은 것을 뺏어가고 경제적인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한 10여 년 전부터 K-팝이나 드라마, 오락방송 등이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베트남 유학생들을 제가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서 가르쳐 봤는데 원래부터 다 한국에 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제1의 선택지고 한국에 못 가게 되면 일본에 가게 되는 게 베트남 학생들의 국가 선호도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신 분들도 일본에서 일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임금도 적고 너무 무시하고 정말 차별받고 살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한국도 물론 뭐 완벽하게 뭐 인종차별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훨씬 인간적이고 정이 있고 사람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주재원으로 가더라도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하나가 돼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게 어딜 가건 한국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해외 주재원으로 가면은 굉장히 무시합니다. 현지 말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중국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건 현지인들과 잘 어울립니다. 류현진 선수라든지 추신수 선수라든지 최지만 선수라든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정말 그 팀의 외국인 선수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아주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유학생들, 현지 주재원들 정말 현지인들과 잘 어울립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해외 리그에 진출한 일본 스포츠 선수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현지 선수들과 정말 꺼리낌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스즈키 이치로 선수도 영어로 인터뷰를 절대 안 하고 웬만하면 미국 선수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혼자서 고독한 모습을 보여주죠, 항상. 그리고 시바사키 선수라고 일본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스페인 리그에 가서 굉장히 적응을 못해서 나 여기 못 살겠다, 나 일본으로 돌아갈래, 이런 말을 했던 게 뉴스 기사에 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일본인들은 자기네 민족이 대단한 줄 알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은 현지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K-팝이나 한류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직접 많이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베트남에 삼성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 대부분이 일제차가 장악해 왔어요. 그런데 베트남 시장에 현대차가 1위를 차지하게 되고 인도 자동차 시장도 계속해서 스즈키라는 브랜드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또 현대 기아차가 상위를 차지하게 됐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동남아시아는 이제 중국 경제의 열기가 꺼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경제는 앞으로 유일하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잠재력이 엄청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제 지역을 한국이 계속해서 일본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뺏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 대단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대한민국의 파워가 국운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도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일본은 지금 하는 게 뭘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망국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요.